생활 속 경제 문제를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는 경제 한눈에 쏙 시간입니다. 이재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첫 경제 한눈에 쏙은 올해 달라진 세금 제도 등을 얘기해 볼 텐데요. 네. 우선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네, 이게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얼마나 늘어나나요? 우선 전체 금액으로 따져보면요. 약 1조 원에서 3조 원 이상으로 늘 걸로 보이는데요. 네. 최대 지급액 기준으로 보면 단독 가구가 8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호떡벌이 가구는 200만 원에서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연소득 요건은 이 호떡벌이가 2,100만 원 미만에서 3,000만 원 미만으로, 맞벌이는 2,500만 원 미만에서 3,600만 원 미만으로 달라졌습니다. 이 소득이 적은 계층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를 강화한 겁니다. 네, 또 근로장려금 말고 자녀장려금도 늘어났다고 하던데요. 네, 자녀장려금도 결국은 같은 취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에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는 금액이 확 늘었습니다. 네. 원래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였는데요. 이번에 5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로 늘었습니다. 대상도 많아져서 이제 생계급여 수급 가구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소득 공제액은 일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늘었고요. 중소, 중견기업도 지원하는 방안이 생겼는데요.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고 복귀를 하면 1년 동안 회사가 지급한 인건비에 세액 공제 혜택을 줍니다. 이러니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있고 또 고소득층에게는 세금을 더 걷는 제도가 또 생긴다고 하던데 일단은 종합부동산세가 오르네요. 그렇습니다. 이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에게 부담을 좀 더 지우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원래 2%였는데 올해부터는 최고 3.2%로 오릅니다. 집을 3채 이상 갖고 있거나 투기 지역 같은 조정 대상 지역에 2채 이상 갖고 계시면 세율의 변동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하고요. 과세 표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억 원 이하는 0.6%, 3억 원 초과해서 6억 원 이하는 0.9% 등으로 높아집니다. 이 종합 합산 토지세율도 과거보다 0.25에서 1%포인트까지 오르게 됩니다. 네, 집값이 올라서 세금을 더 내야 할까 봐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네. 세금은 매기는 기준이 따로 있는 거죠? 네, 세금은 공시가격이라는 기준으로 매기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가격이 정해져야 세금을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단독주택 418만 가구는 이 기준으로 삼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이미 집주인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오는 7일까지 집주인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게 되는데요. 고가의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50% 이상 오른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즉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오는 4월에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단독주택처럼 공시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호화저택이나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은 실제 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너무 낮다는 지적들이 많았는데요. 공시가격은 세금을 매길 때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결국 이분들은 그동안 세금을 적게 내온 겁니다. 정부는 앞으로 최대한 실제 거래가와 맞게 공시가격을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리고 또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임대를 주는 분들의 소득도 더 명확하게 파악하는 제도가 생겼다고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해서 신고하거나 내년, 즉 2020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되니까 잘 챙겨보셔야겠습니다. 네, 작년에 자영업자들 카드 수수료가 내려간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나요? 네, 아주 찬성한다는 집회가 열릴 정도로 자영업자들이 좋아했던 이슈이기도 한데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우대 수수료율 적용 구간이 연 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기준으로 연 매출 5억에서 10억 원 가맹점은 약 2.05%에서 1.4%로 내렸고요. 10억에서 30억 원 구간의 가맹점은 2.2% 정도에서 1.6%로 내렸습니다. 정부는 가맹점 약 20만 곳에서 연간 카드 수수료 부담이 147만 원 정도 줄어들 걸로 예상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세의 공제 한도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늘어서 자영업자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세금 제도가 꽤 많이 변했는데 네. 올해는 자영업자들이 좀 더 어깨를 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의 한눈에 쏘기였습니다.